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수익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함재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떤 거를 진행을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죠. 네, 거래량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들 뭐 주식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이나 특히 여러분들 파생, 그죠?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거래량을 기반으로 지난 시간에는 뭘 알려드렸냐면 신저점 혹은 신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그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이 전 거래량보다 훨씬 적다면 추세가 반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고점과 저점을 유심히 지켜보신 다음에 그 구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매도나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연장이 될 겁니다. 연장이 될 건데 약간은 조금 응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거래량이 줄었던 부분을 공략을 하면 추세가 이제 역추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확한 타점, 정확하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부분을 어떻게 추세가 반전이 돼서 저희가 그 저점을, 최저점을 공략할 수가 있는지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바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강의했던 거를 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림판을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게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비트코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자, 뭐 선물 종목이든 간에 뭐 골드가 됐든 나스닥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세가 여기 점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점선이 있는데 이 점선이 바로 이제 하루입니다. 하루. 네, 하루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어제가 되는 것이고 이 점선 이후에는 오늘이 되는 겁니다. 왼쪽이 어제, 그다음에 오른쪽이 오늘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을 해서 추세가 신고점을 돌파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산을 만들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다시 조정 이후에 이렇게 신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거죠. 자, 전일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일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에 이렇게 그 매수 물량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죠? 매수 물량이 들어왔으면 요거를 제가 거래량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거래량이 이렇게 만약에 들어 올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수 거래량이. 자, 근데 이 두 번째 전고점을 이렇게 뚫어냈을 때, 전고점 돌파했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즉 전에 매수 파동을 올릴 때 그 매수 거래량보다 두 번째 신고점, 그 전고점을 강력하게 뚫어냈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추세는 어떨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반전, 그 추세가 이렇게 반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매도 거래량이 이렇게 더 많아진다면 그 신뢰도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만약에 이 전날에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날 추세가 하락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웨이로 계속 쭉쭉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하락 추세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되돌림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락세가 나왔을 때 그 매도 거래량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하락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건데, 하락 거래량이 나왔을 건데, 만약에 이 전저점 있죠? 이 전저점을 이렇게 뚫어냈을 때, 전저점을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 그 신규로 매도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드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면은, 그죠? 요것은 추세가,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고 한다면 매수 거래량이 이렇게 전 거래량보다 이렇게 늘면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서 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비트코인 1시간 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양봉이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 빨간색입니다. 요걸 제가 헷갈려 하실까 봐 색깔 좀 바꿀게요. 양봉을 빨간색, 음봉을 파란색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봉을 파란색. 자, 이렇게. 그럼 아마 훨씬 더 보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좀 지우고. 여러분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그 파란 색깔 라인 보이시죠? 파란 색깔 라인은 트레이딩 뷰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운을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previous day high and low라고 해서 전일 고점과 저점을 당일날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좀 보실 건데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갔잖아요. 여기 그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이 바로 이제 하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UTC 기준으로 해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이기 때문에 UTC, 즉 이제 영국 표준시 기준으로 해서 00시가 됐을 때 그 날이 바뀌게 됩니다. 즉 일봉이 바뀌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24시간 동안 진행이 된 부분이 이게 바로 이제 어제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예요. 어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날, 이 점선 기준으로 제가 조금 보기 쉽게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다면은 이게 바로 이제 언제가 되냐면 이게 오늘이 됩니다. 이게 오늘. 자, 그러면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제 이렇게 추세가 양봉인지 음봉인지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8월 27일이고 8월 28일이니까 요거를 그냥 일봉상으로 체크하게 되면 이게 빨간색이냐 그냥 파란색이냐 그거만 보면 되잖아요. 이제 간단하죠. 그래서 8월 27일이 시가니까 8월 27일 날 양봉으로 끝나는지 음봉으로 끝나는지 그만 보시면 돼요. 자, 8월 27일. 자, 이때가 8월 27일이니까 어때요? 양봉으로 끝났단 말이죠. 자, 양봉으로 끝났으면은 올라간 게 더 셌다는 얘기입니다. 8월 27일 날 그 하루 동안에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공존을 했지만 훨씬 더 매수세가 더 셌기 때문에 일봉상의 양봉으로 조건이 종가가 이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매수세가 셌구나.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15분이나 뭐 5분 이렇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15분을 좀 많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 색깔 방금 전에 제가 체크한 부분이 일봉상 양봉으로 끝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신고점을 만들면서 들어 올렸죠. 신고점 만들면서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들어 올리는데 매수 거래량이 조금 약간 줄어든 모습이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전에 이렇게 파동이 있잖아요. 그죠? 파동. 요거를 이제 저희는 뭐라 얘기하냐면 주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주파동. 그러니까 상승 주파동. 그러니까 파동이 조금 세게 올라간 거죠. 그다음에 자, 요게 보아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보조 파동. 자,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여러분들 주연 배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연 배우가 있잖아요. 조연 배우 보조 출연자가 있죠. 자, 이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추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세를 주도하는 파동이 바로 이제 주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추세가 박스권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보조 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뭐 하나 하냐면 주파동이 또 나왔어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주파동이 두 번 나왔죠. 주파동이 지금 카운팅을 해보면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주파동을 여러분들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게 되는데 이 거래량이 어떻게 됐냐면 줄어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거래량이 이렇게 약간 줄었어요. 자, 원래 주파동이 자, 1차 파동, 2차 파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차 파동이 만약에 상승세가 셌다면 자, 2차 파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차 파동의 전고점을 돌파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주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2차 주파동이 1차 주파동보다 거래량이 조금 적게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약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 이게 추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약간 희박하구나. 그렇다고 지금 당장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언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 아직은 추세가 이제 꺾이기 전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자, 그 다음 날로 넘어갔을 때, 그죠? 그 다음 날로 넘어갔을 때 이 전고점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파동을 만들었던 이 전고점 있습니다. 이 전고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 위에 파란 색깔 보이시죠? 파란 색깔이 바로 전일 고점이 됩니다. 지금 요거를 제가 안 보이니까 살짝 진한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색깔을 좀 바꾸면 자, 여기 검은 색깔로 보이시죠? 이 검은 색깔 이 수평선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전일 고점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전일 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어요. 자, 전일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얘기는 그죠? 그 다음 날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자, 당연히 종가로 뚫었기 때문에 매수 거래량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매수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는데 매수 거래량이 어때요?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매수 거래량이 더 줄어들었어요.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주파동,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파동을 갱신하면서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 요거는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도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이게 추세가 무조건 딱 바뀐다. 그 타점을 여러분들 오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타점을 어떻게 잡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추세선을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세선을 어떻게 했냐면 간단해요. 지금 여기에 주파동이 시작된 저점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파동이 시작된 저점 두 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 올렸던 파동 세 번. 자, 그럼 요거를 추세선을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주시면 되죠? 이었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색깔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진하게 볼게요.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파동 있죠?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해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1차 주파동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2차 주파동.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2차 주파동에 대한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자, 여기서 추세선을 딱 아래로 돌파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 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도 포지션. 자,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당장 이렇게 추세가 박스를 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746달러 정도가 빠졌죠. 그러니까 1.52%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10배 쓰시는 분들이나 뭐 계약수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거의 15%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쓸 때 10배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자, 아니면은 여러분들 트레이딩으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746불 정도의 수익이 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1차 파동과 2차 파동을 체크를 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날에 그 전날과 현재 날의 그 봉의 그 일봉의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색깔만 보시면 돼요. 음봉으로 끝났다면 자, 다음 날 신저점을 찍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추세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매수를 여러분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설명이 꽤 장황했는데 계속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날에 여기서 매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수익을 냈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도 추세가 뭐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계속 뭘 이루고 있냐면 그 매도, 그죠? 여기 저항선을 꾸준히 한 3번 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또 만들었습니다. 한 3번 정도 저항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정도 저항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가 나왔다? 상승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돌파가 나왔는데 이제까지 배웠던 거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그죠? 자, 여기 전일 거래량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어제 밀려버렸죠. 여기서 매수 들어갔으면 큰일 났습니다. 차라리 고점에서 매도를 잡는 게 낫죠. 자, 그럼 이거를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한다면 자, 주파동이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주파동. 자,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이 주파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봉을 단순하게 15분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이 거래량이 겹쳐지는 부분까지 다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자, 전날에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요. 그럼 이 올린 부분에, 그죠? 이거를 15분봉으로 보면 당연히 여기가 절대값이 더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뚫었으니까 전일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와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전일의 주파동보다 이미 저점이 높아질 때 거래량이 여기 나와 있던 거래량 있죠? 여기보다 이 두 번째, 즉 산을 만들 때
거래량, 특히 들어 올릴 때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 있죠? 저점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이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의 거래량이 점점 더 늘어났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더 뚫어야 찐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요 봉 하나 딱 솟아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럼 요거를 1시간 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시간 봉으로 체크하면 금방 답이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주파동 있죠? 여기 주파동의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아요. 그죠? 굉장히 큽니다. 거래량. 자, 근데 두 번째 들어 올렸던 거래량 있죠? 두 번째 거래량이 1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확연하게 지금 뭐가 나왔다?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고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게 1차 파동, 요게 2차 파동이 되는 거죠. 15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1차, 2차 두 번 나왔죠. 근데 1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1차 파동이 여기, 그다음에 2차 파동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타임 프레임마다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타임 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파동의 그 카운팅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솟아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전날에 이 주파동의 거래량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짓 돌파 이후에 추세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 거의 한 1,500불 정도가 떨어졌고요. 레버리지 10배 썼으면 30% 정도의 수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응용을 조금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자, 아까 제가 방금 여기 보여드렸죠?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전날의 저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죠. 지금 전날의 저점을 제가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가 검정색 라인이에요. 여기가 전날 저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날 저점을 뚫어냈을 때, 그죠? 전날 저점을 이렇게 뚫어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이 매도의 주파동,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을 때, 그죠? 저점 만들었을 때 매도의 주파동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음봉이, 그죠? 음봉이 만들어져요. 음봉이 만들어진다 계속,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속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자면, 그죠? 확대해서 보자면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점점 뭐 하고 있어요? 매도 거래량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이상적인 하락 추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매도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신저점을 이렇게 찍었죠. 신저점을. 자, 신저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일 음봉보다 더 작다는 얘기죠. 자, 근데 매도 거래량이 어떻게 됐냐면 더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매도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걸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신저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조금 적게 나왔다. 요건 여러분들 뭐냐면 점점점 뭐가 생긴다? 하락세에 대한 그런 힘이 점점점 잃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져요. 절대값 기준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하락세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추세가 언제라도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설명드렸죠? 요거를 자, 이 15분 봉이 추세가 뚫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기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15분이나 5분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체크했던 부분 여기에요. 자, 그러면 자, 전일 저점을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점점 뭐가 줄어든 거예요? 매도 거래량이 줄어든 거예요. 자, 5분 봉으로 보니까 조금 더 확연하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자, 거래량이 확 줄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줄어든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렸죠, 그죠? 자,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딱 달고 종가를 끊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종가가 끝나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뭐가 될 수가 있다? 최저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저점. 자, 이렇게 떨어지거나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계속 경신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 떨어진다면 추세는 반전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 체크를 할 때는 추세선을 이탈하는 거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봉의 꼬리, 즉 양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분봉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을 이렇게 이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저항선을 뚫어냈을 때 자, 최저점을 잡는 건 정말 좋겠지만 최저점을 100%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추세선을 이어놓고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눌림 이후에 이렇게 매수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한 400불 정도는 수익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마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도 딱 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일 고점을 터치를 했어요. 전일 고점 터치했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캔들 3개만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자, 캔들 3개만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 거래량이 뭐였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다음에 양봉을 보시게 되면 전일 고점보다 높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거래량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한 타점을 잡으시려면 이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에 이 시가 있죠. 이 시가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 거래량이 15분상으로 증가했다가 줄어든 부분 있죠. 증가했다가 줄어든 부분이니까 여기를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치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했던 부분을 체크를 해서 증가했다 감소하는 부분의 시가를 체크하시고 시가 및 저가 돌파가 나오면 여기가 바로 이제 매도 타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는데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부분이 여기도 한번 나왔죠? 자, 여기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까지 배운 거 적용하려면 이거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 설명드렸냐면 무조건 이런 캔들 있죠. 그러니까 캔들 3개를 봤을 때, 그죠? 증가했다 감소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부분을 그냥 무조건 나왔다고 해서 매수 전환,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이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했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뭘 뚫어야 되냐면 이 고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돌파를 못했죠? 그냥 밀어내렸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부분 또 체크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걸 여러분들 거래량이 무슨 모습을 하고 있냐면 거래량이 여러분들 어떤 한자와 굉장히 비슷하죠? 자, 어떤 한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대략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걸 제가 체크를, 자, 이렇게 자, 매산 형태의 그런 거래량이죠. 자, 매산 형태의 거래량, 요게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제가 매산 거래량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주식, 코인, 비트코인, 그 다음에 선물까지 싹 다 적용이 되거든요. 자, 요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 매산 거래량 기법이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신저점을 뚫었다.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추세가 밀어 올리는 그런 혹은 밀어 내리는 추세가 나온다. 근데 갑자기 신저점을 찍었는데 혹은 신고점을 찍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증가했던 부분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매수 거래량이 됐든 매도 거래량이 됐든, 그죠? 그러면 그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을 어떻게 추세가 다시 돌파해 주느냐, 그걸 여러분들 약간 째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딱 이제 돌파가 나온다면 이제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계속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그냥 그 똑같은 그림만 찾으시면 돼요. 그림만. 자, 매산 거래량 한번 나왔죠. 그러면 이 매산 나왔을 때 그 고점을 체크하시면 돼요. 돌파했나요? 못했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매산 거래량 나왔나요?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량 줄어든 부분에 뭘 체크한다? 고가. 자, 근데 돌파 못했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매산 나올 때까지. 자, 근데 계속 떨어지죠. 요건 추세가 그냥 계속 그냥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량 증가했다 감소하죠. 자, 여기 이 자리를 체크하시면 돼요. 거래량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부분에 뭘 체크한다? 고가 체크하시면 돼요. 고가. 그 다음에 끝났죠. 이것도. 자, 바로 돌파를 못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량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부분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래량 증가했다 감소하는 부분. 자, 요걸 여러분들 돌파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죠? 돌파가 약간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이미 여기서 이렇게 뚫어 올렸어야 됩니다. 매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매산 거래량이 지금 이만큼 있죠. 그러면 이 절대값 있죠. 절대값. 이 절대값보다 더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이 더 많아야 돼요. 많은 상태로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돌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더 적어요. 그럼 요거는 그냥 휩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패스. 그래서
자, 요걸 찾으셔야 돼요. 계속 이제 이어가는데 여기도 뭐가 나왔다? 매산 나왔습니다. 매산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거래량 있죠. 자, 매도 거래량을 저점이 주는 부분을 체크. 자, 돌파 나왔습니다. 돌파 나왔는데 어때요? 돌파 나왔을 때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휩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패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추세가 바뀌는 그 파동의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다 재매도 진입자리가 될 수도 있다. 거래량이 적다면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 있죠. 여기. 자,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부분. 거래량이 증가해서 감소하는 부분. 요게 15분봉으로 보일 수도 있고 15분봉으로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분봉을 바꿔보시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대략 8월 30일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1시간 봉으로 좀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8월 30일이니까 언제죠? 요때. 자, 8월 30일 날도 여러분들 요거 잘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8월 30일 날 이렇게 거래량이 연속으로 나온 건 아니어도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거래량이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증가했다가 매도 거래량이 감소했던 부분 나왔죠. 그러면 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부분에 뭘 체크하시면 돼요? 고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가. 자, 고가를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돌파하고 나서 그죠? 이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매수 거래량이 자, 여기 거래량 줄어든 부분에 매수 거래량이 살짝 적어요. 여기까지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 다음에 봉이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했죠? 그러면 타점은 어디가 된다?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시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또 어떤 수가 나왔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신고점을 뚫었습니다. 신고점을 뚫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제가 펜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요. 자,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산 모양이죠. 그러면 요거를 딱 보시고 거래량이 증가가 줄었기 때문에 이 뭘 뚫으면 이 시가, 이 저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매도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추세가 반전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좀 지워보고 자, 어때요? 이 거래량만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매도 거래량이 어때요? 약간 같거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지켜보시는데 여기서 1차 뭘 들어간다? 매도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종가로 끝났잖아요. 더 높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2차 매도. 그러면 추세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죠? 또 나왔어요. 또. 자, 보세요. 거래량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산 모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저가를 체크하시면 돼요. 저가 체크하셔가지고 체크했을 때 이 거래량보다 어떤 거래량? 그 다음에 뚫어내는 매수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면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 근데 어때요?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죠? 그럼 이게 추세가 반전되는 거예요. 근데 장대 양봉으로 세웠기 때문에 한번 눌림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추세가 막 아예 상승수로 바뀐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스클리핑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눌림 잡고 매매를 하게 되면 좀 큰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또 요지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지금 이거 여러분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15분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설명드렸죠? 아까 거래량이 자, 보세요. 전고점 즉 계속 뭐가 나오면 매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나오면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거래량이 주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죠. 그럼 요거 이상하게 보셔야 된다. 그죠? 매수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매수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신고점을 찍는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신고점을 찍었죠?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양봉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점 찍었어요. 거래량 증가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는 어때요? 신고점 찍었는데 뭐예요? 거래량이 감소했잖아요. 1번과 2번과 3번 중에 1번, 2번은 괜찮은데 3번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신고점 찍었는데 거래량이 줄었다. 그럼 이거는 좀 이상하게 보시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뭘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매도를 들어갈 준비하셔야 돼요. 매도. 그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5분의 추세선만 이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어진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래로 돌파가 나왔죠. 그 돌파 이후에 흔들고 추세가 이렇게 아래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시작한 추세에 그죠? 아마 적어도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봉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비단 비트코인만 적용이 될까? 아니죠. 자, 골드나 나스닥이나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골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지금 현재 여기서 현재 시점 같은 경우도 잘 보시게 되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여러분들 중요한데, 자, 이렇게 신고점을 찍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찍고 여기 거래량, 그 다음에 자, 여기 전 고점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저항선이에요. 이 자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항선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설명드렸냐면은 이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 당연히 더 뭐가 많이 나와야 된다. 매수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의 매수 거래량보다 여기, 즉 저점을 높여지는 이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여러분들 어떻죠? 여기가 주파동이고 여기가 보조파동. 근데 살짝 꼬리를 남겼잖아요. 꼬리를 남겼다는 얘기는 그래도 올라가다 떨어진 거니까 신고점을 찍었긴 맞죠. 그래서 찍었던 건 맞아요. 여기에 흔적이 있다, 가격에. 근데 매수 거래량이 어떻게 됐죠?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가 뭐가 된다? 저항선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이 저항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번 트라이를 했지만 거래량은 줄었기 때문에 한번 눌렀어요. 다시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또 거래량은 여기보다 적기 때문에 또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래서 결국엔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골드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신나게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저점 있죠? 그 전저점을 뚫었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더 증가했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매수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돼요? 떨어지면서 뭘 확인하셔야 된다?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는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수가 딱 달라붙었을 때 올라가는 거지. 그냥 매도 나오고 매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추세가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매도 거래량이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 거래량이 늘어나야지 추세가 바뀌어요. 자, 이것도 매도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매수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매도 거래량이 줄어든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체크하시면,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됐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신저점을 만들면서, 자, 신저점 만들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하죠. 여기도 신저점 만들면서 감소하죠.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량도 하락 거래량도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구간을 떨어지는 힘이 점점 뭐 해주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떨어지는 건 맞지만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 들어가면 뭐 바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걸 보시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매도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뭘 이어보라 그랬죠? 추세선을 이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추세 저항선을 이렇게 이어보시면 됩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추세 저항선 여기도 1차 저항이 되고요. 여기도 1차 저항이 돼요. 근데 여기를 지금 뭐 한 거예요? 여기를 뚫어냈죠. 자, 뚫어냈어요. 물론 뚫어냈을 때 거래량도 적지만 결론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었다가 돌파가 나오면서 추세선이 형성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신고점을 찍어요. 이게 매일매일 나옵니다. 매일매일 나와요. 자, 이렇게 신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거래량 줄었다고 해서 바로 매수다, 이게 매도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확인하고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돼요? 추세선이 뚫리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어놓고. 자, 근데 어떻게 됐죠? 더 신고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추세선을 뚫었죠, 아래로.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뭐가 나온다? 하락세. 이런 식으로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그럼 이런 단기 파동들을 계속 이제 저희가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거 있죠. 그러니까 캔들 두 개만 보고 확인했을 때도 거래량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했다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죠? 증가했다가 줄었어요. 신저점 찍었는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줄었지만 이 시가를 당장 뚫지를 못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증가했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비교해 볼 때는 여기가 조금 낫죠. 봉이 짧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시가를 딱 돌파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는 겁니다. 추세가. 자,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나오게 된다. 자, 골드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고점을 찍었다. 그죠? 신고점을 찍었는데 자,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죠? 거래량이 뭐 하고 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뭘 체크해 보시면 돼요? 추세선. 추세선에 이탈하면 또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걸 거래량을 통해서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일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 자,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반전됐는데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1시간 봉으로 보든 15분 봉으로 보든 상관은 없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가장 괜찮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점점 뭐 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이거는 더 이상 떨어지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 지리선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들어 올린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이해되셨죠? 자,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 여기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저점을 찍어요. 근데 뭐 하고 있다?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점을 찍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계속. 그죠? 그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거래량 기반으로 체크를 했을 때 아,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요것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짧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요걸 좀 캐치해낼 수 있는 눈만 생기신다면 단기 파동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 짧은 이 캔들 두 개만 보겠습니다. 상승으로 아침에 올라갔어요. 두 개가. 자, 그런데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요거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아, 신고점 쓰는데 왜 줄지?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추세가 단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꽤 커요. 저점까지 얼마나 떨어질 수가 있냐면 이렇게. 자, 여기 좀 렉이 좀 걸리는데 이렇게 이걸 좀 지워볼게요. 이게 체크가 안 되는데 대략 본다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6915, 여기가 687이니까 거의 한 3, 40틱 정도 추세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추세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나온다면 조금 이상하게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주식 같은 것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삼성전자 가장 큰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이죠. 삼성전자 같은 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면 요거는 사실 1시간 봉으로 보기에는 약간 조금 애매할 수가 있기는 한데 자, 보세요. 일단 이걸 잘 보시면
여기 갭 하락이 나왔어요. 갭 하락. 자, 갭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죠. 매도 거래량이.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자, 지금 신저점을 찍었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전일 주파동보다 그 두 번째 주파동 있죠. 그러니까 여기 주파동보다 두 번째 주파동. 그러니까 주파동이 지금 두 번 나온 거예요. 하락 주파동.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 한 번. 자, 근데 어때요? 여기보다 낮잖아요, 가격이. 그죠? 근데 거래량도 더 줄었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왜 줄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살짝 한 번 더 힙소를 주고 추세가 반전됐죠.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바로 올리진 않아요. 개미들은 항상 떨고 갑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떨어지는데 점점 뭐 하고 있다? 전일의 주파동보다 계속 거래량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일 연속으로 줄고 있다. 떨어지는 거래량이 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을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가 반전됐을 때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에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꽤 간단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거래 대금을 터준 주식이라든가 그런 종목을 고점에서 잡으면 물린다. 자, 그러면 주식 같은 것도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뭐 상한가 갔던 이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종목 있죠. 자,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할 건데, 물론 주식 실적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펀더멘탈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가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트가 먼저 시세를 만들어 놓고 실적이 선반영될 수도 있고 후반영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실적이 선반영됐을 것이다. 나중에 실적이 좋으니까 나중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건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실적 기반으로 가는 건 맞지만 어떤 실적주든 뭐 급성장주든 테마주든 항상 거래량과 주식, 거래량과 차트 요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적과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종목 있죠. 자, 보세요. 일단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미 여기서 자, 일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봉상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이미 그러면 이렇게 이미 산을 쌓아놓고 제가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추세선이 이렇게 지금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 한번 그다음에 여기 한번 그다음에 여기 한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물리냐? 다 이럴 때 사기 때문에. 언제? 다 이렇게 올라갈 때 사니까 물리는 거예요. 고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 일봉상 상승이 나면 여기서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꽤 고통스럽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요. 일단 기다리신 다음에 자, 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요 타이밍을 잘 보시는 겁니다. 뭘 보신다고요?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 타이밍을 잘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일봉으로 보게 되면 잘 안 보이니까 1시간 봉으로 보셔야 돼요. 1시간 봉.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연속으로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떨어지죠? 근데 거래량이 줄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괜찮은데 신저점을 뚫어야 돼. 신저점 뚫었는데 어때요? 매도 거래량이 더 줄죠? 주니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죠? 근데 더 떨어졌죠? 여기서. 자, 신저점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 매도 거래량이 점점 뭐 하고 있다? 줄고 있다.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저점을 뚫었어요. 뚫었는데 여기서 나온 매도 거래량, 그죠? 여기서 나온 매도 거래량. 근데 여기서 나온 매도 거래량이 자, 이렇게 뚫었는데 뭐 엄청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별 차이가 없죠. 즉 여기서 절대값을 비교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점점 하락 거래량이 줄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걸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떨어지는데 신저점을 만들고 갱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만들었던 거래량, 전에 만들었던 하락 거래량도 점점 줄어든다면 이거를 여러분 유심 있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이어볼 수 있냐면 저항선을 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이어본다. 그죠? 저항선을 이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저항선을 강하게 뭐가 동반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갑자기 몇 배나 많은 거래량이 딱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추세를 들어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급등주 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급등주를 탈 때도 그냥 여러분들 막 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봉상 상승 추세가 완전 어느 정도 성립이 되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급등 이후에 조정을 줘요. 당연히 급등 이후에 조정을 준다. 그죠? 그 조정을 줄 때 이 거래량, 즉 전저점을 뚫으면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해야 추세가 하락으로 가는 건데 웬만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선물처럼 계속 포지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갑자기 어느 순간 거래량이 딱 들어오면서 추세선을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자, 이걸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냐면 솔코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지금 너무 저가라서 자,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좀 이것도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자 계속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신저점을 신저점을 이렇게 돌파할 때 자 신저점을 돌파할 때 어때요? 전 거래량보다 증가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거 떨어지는 주식이니까 끝났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저점부터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다음에 매수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1차 매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신저점을 뚫어내야 됩니다. 계속 뚫어내야 돼요. 자, 뚫어냈습니다. 뚫어냈는데 매도 거래량이 점점 더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매산이 되는 거예요. 매산. 아까 설명드렸던 매산 거래량이 되는 겁니다. 그 모양으로 봤을 때. 자, 요렇게. 즉 증가했다 감소하죠. 떨어지는 신저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한다. 그럼 이게 추세 반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체크해 보고 있다가 항상 뭘 체크한다? 저항선을 뚫었는지. 그러면 저항선 딱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저항선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는데 또 뭐가 나왔어요? 2차 매집이 있었죠. 거래량이 딱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거래량이 2번 정도 매집이 들어가고 한 번 더 저점을 찍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이 바로 이제 이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추세가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과거에 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에요.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거를 하락세가 끝나는 거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이 심팩 같은 것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자, 제가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제 고점에서 물릴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왜냐? 신고점을 뚫었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더 줄었단 말이에요. 요거 이상하죠, 그죠? 요거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거래량을 신고점을 뚫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요거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신고점을 뚫었는데 거래량이 줄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항상 유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물 종목까지 같이 봤는데 자, 신고점을 찍었는데 거래량이 줄고 신저점을 찍었는데 거래량이 줄었다. 그것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그 부분을 유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추세가 어떤 추세선을 이탈하거나 새로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반전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 저점이나 고점에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꽤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영상 반복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꾸준히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유익한 강의를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주제 갖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